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장면을 현대 과학, 그것도 양자역학의 눈으로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로 꼽히는 삼전도의 굴욕을요, 아주 특별하고 어쩌면 좀 기묘하게까지 한 렌즈로 다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질문은 바로 이거죠. 17세기 전쟁을 양자물리학으로 설명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역사를 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1637년 병자호란.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진 이 사건. 이건 그냥 전쟁에서 한 번 졌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조선이란 나라 전체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말 그대로 국가적인 트라우마였죠. 바로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거냐? 저희는요, 현대 과학의 도구들을 좀 빌려올 겁니다. 마치 과학 수사관이 된 것처럼 말이죠. 딱 3가지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시죠. 바로 프랙탈입니다. 이 프랙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비극이 대체 왜, 어떻게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프랙탈, 이게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나무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작은 가지 하나를 떼어봐도 그게 큰 나무 전체의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부분의 구조가 전체의 구조랑 놀랍도록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 바로 이걸 프랙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프랙탈이란 개념을 역사에 딱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그 경직되고 명분에만 집착하던 이데올로기 있죠. 그게 바로 프랙탈 패턴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신하가 가진 생각부터 임금의 결정, 그리고 나라 전체의 외교 전략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사고방식이 그냥 계속해서 복제됐다는 거죠. 그 반복되는 패턴이 구체적으로 뭐였냐고요? 바로 명나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대비, 이 2가지였어요. 이 생각의 패턴이 시대가 바뀌어도 깨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복제되고 또 복제되면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헤어나올 수 없는 취약성의 굴레 속에 가둬버린 겁니다. 자, 이제 2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 여기서는요, 모든 걸 한순간에 뒤바꿔버린 어떤 결정적인 한순간, 역사의 그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카오스 이론, 아마 나비 효과라는 말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저 멀리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한 게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작이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죠. 그렇다면 17세기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그 나비의 날갯짓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인조반정이라는 정치 쿠데타였습니다. 이 하나의 정치적 사건, 이 작은 변화가 당시 동아시아의 그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딱 만나면서 거대한 전쟁이라는 폭풍을 몰고 오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인조반정이라는 이 정치적 변화가 당시에 서서히 지고 있던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던 청나라, 이 거대한 힘의 충돌과 맞물리면서 그 파급력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병자호란이라는 끔찍한 파국으로 이어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 어쩌면 가장 놀랍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양자적 선택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 왜 하필 단 하나의 비극적인 미래로 결정되어 버렸는지, 그 붕괴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양자중첩,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뭔가를 딱 보기 전까지는 그게 여기 있다라고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입자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마치 뿌연 안개처럼요. 모든 가능성이 뒤섞여 있는 거죠. 자, 이 정말 신기한 개념을 이제 역사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청나라가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 조선의 미래가 바로 이 양자 중첩 상태와 같았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평화롭게 외교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가능한 미래들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마치 안개처럼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대체 그 많던 가능성들은 어떻게 사라지고 왜 하필 단 하나의 비극적인 현실로 붕괴되어 버린 걸까요?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여러 미래가 중첩된 상태로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조선 조정이 관측을 합니다. 즉, 선택을 한 거죠. 실리보다는 명분을 택하는 그 운명적인 선택. 바로 그 순간 마치 안개가 걷히듯 다른 모든 평화적인 가능성들은 싹 사라지고 전쟁 그리고 패배라는 단 하나의 현실만이 남게 된 겁니다. 여기에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까지 더해보면 이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 조선은요, 명나라와 이념적으로, 운명적으로 너무나 깊게 얽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 입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쪽 입자에 즉각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처럼 명나라가 기우는 게 곧바로 조선의 위기로 이어진 거예요.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청나라의 침략은 바로 이 끈끈했던 운명적인 얽힘을 강제로 끊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낸 이 세 가지 과학적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프랙탈, 카오스, 그리고 양자역학. 이 세 개의 렌즈를 모두 끼고 역사를 바라보면 과연 어떤 숨겨진 패턴들이 보일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프랙탈 이론을 통해 우리는 명분이라는 작은 집착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는 재앙으로 반복됐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카오스 이론은 사소해 보였던 정치적 오판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양자역학과 얽힘 이론은 그 수많은 가능한 미래 중에서 왜 하필 가장 비극적인 미래가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쇠퇴하는 동맹과의 그 끊을 수 없던 연결고리가 어떻게 함께 추락하는 운명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그냥 운이 나빠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그건 경직된 사고방식이라는 그 닫힌 시스템 안에서 모순과 무질서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빵! 하고 터져버린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거죠. 이렇게 과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과거를 들여다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역사의 구조와 패턴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패턴과 숨겨진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